죽지 않는 왕, 무왕 단종. 서장, 한양도성의 눈발. 지금 내 한 몸의 종사에 이해가 매었으니 운명을 하늘에 맡긴다. 장부가 죽으면 사직에 죽을 뿐이다. 따를 자는 따르고 갈 자는 가라. 나는 너희들에게 강요하지 않겠다. 만일 고집하여 사기를 그르치는 자가 있으면 먼저 베고 나가겠다. 딸은 우레에는 미처 귀도 가리지 못하는 것이다. 군사는 신속한 것이 귀하다. 내가 곧 간용을 베어 없앨 것이니 누가 감히 어기겠는가? 단종실록 8권, 단종 1년, 1453년 10월 10일, 개사 첫 번째 기사. 내 놈들이 내게 감히 그것을 먹이겠다는 것이냐, 이놈. 내가 누구인 줄 아느냐. 남자는 수염을 노기로 떨면서 탁자를 발로 차 뒤집었다. 과연 거물답게 이 상황까지 와서도 전혀 굴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그 근력의 탁자 위에 있던 약사발이 박살나며 흩어졌다. 그러나 이미 그럴 줄 알고 있었던 금부도사 왕방현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조용히 대꾸했다. 잘 알고 있다마다요. 반역자 이유 아니겠소이까. 한때 존엄한 대군의 신분이었던 자라 이해를 갖추었지만 이런 식으로 지존의 성은 앞에서 행패를 부리면 우리도 다른 수가 있소이다. 왕방현은 그러면서 군졸들에게 눈짓했다. 군졸들은 내고 온 활에서 시위를 풀어냈다. 왕이 내리는 사약을 거부할 경우에 최후로 쓰는 방법이었다. 시체가 온전하게 남는다는 점에서 꽤나 예우를 갖추어준 처형법이다. 그러나 당하는 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모양이었다. 이 찢어 죽일 놈이 못하는 말이 없구나. 성은은 무슨 놈의 성은이란 말이냐. 도대체 열성족께서 이루어 놓은 이 나라를 한 손에 쥐고 흔들려 하는 간신들이 누구란 말이냐. 그 형세에서 나만이 정묘사직을 바로 세우려는 뜻을 세워 흉적들을 배려하였느니라. 그런데 그런 관계를 꾸며 숙부를 해치다니 이 패륜을 어떻게 선조들께 빌 생각이냐. 이놈들. 주상 전하를 계속해서 욕보이신다면 이 왕모도 더 이상 간과할 수 없소이다. 4대 조선국왕 세종의 둘째 아들이며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조선국의 왕위를 거의 찬탈할 뻔했던 수양대군 이후는 눈을 부릅뜨는 금부도사에게 거꾸로 다가들었다. 그래, 간과할 수 없으면 내 놈이 어쩌겠단 말이냐. 그 칼로 나를 베겠단 말이냐. 내 놈의 삼족이 무사하지 못하리라. 이유는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약사발 조각을 다시 발로 걷어찼다. 광태였다. 대군의 칭호조차 박탈당하고 유배. 그리고 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사약 집행이 결정된 그의 처지를 보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끝났다고 봐야 한다. 한때 당당한 무인, 제왕의 풍모를 갖추었던 자가 이토록 타락한 모습을 왕방현은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눈을 감았다. 어쩔 수 없구려. 잠시 후 눈을 뜬 그는 군졸들에게 우렁차게 호령했다. 이놈들아, 다 보고 있으면서 무엇을 하느냐. 죄인이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받겠다는구나. 속히 형을 집행하라. 예. 군졸들은 재빠르게 흩어졌다. 2사람이 수양대군의 팔다리를 붙들고 나머지 1사람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채 다가왔다. 수양은 몸부림쳤으나 건장한 군졸 2명의 힘을 감당할 수는 없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뜬 채 욕설을 내뱉을 뿐이었다. 이 개같은 자식들이 지금 어딜 감히 손을 대느냐. 내가 이대로 죽을 줄 아느냐. 나는 반드시. 수양의 목에 활시위가 감긴 채 단단히 조여지자 그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곧 수양은 혀를 빼물고 얼굴이 푸르게 변해갔다. 형집행을 끝까지 감독하는 것이 금부도사의 의무이지만 왕방현은 그 참혹한 광경에 자기도 모르게 눈을 돌려 겨울 하늘을 바라보았다. 북쪽, 한양 도성 방향의 하늘이었다. 그래,
그렇게 되었단 말이지요. 문종의 적장자이자 세종의 손자로 누구보다 확고한 정통성을 가진 6대 조선국왕 이홍희는 서한을 만지작거리며 그렇게 중얼거렸다. 14세의 소년답지 않은 진중한 태도였다. 그 이상한 위험 앞에 왕방현은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왕의 물음에 대한 대답은 그의 옆에 있는 노신이 대신하였다. 예, 전하. 역도의 괴수가 처결되었사오니 전하께서는 성례를 거두소서. 이번 일의 총책임자인 좌의정 김종서가 차분히 말했다. 대광보국 숙록대부 의정부 좌의정 영지편정경연사 감춘추간사라는 듣기만 해도 현기증 나는 굵직한 직함들을 가진 그는 명실공히 이 시대 최고의 권신이었다. 비록 지금은 일전의 흉사 때문에 운신이 불편했지만 그 관록과 기운은 어디 가지 않았다. 왕은 짧게 치하의 말을 남겼다. 수고하셨소. 김종서와 왕방현은 왕 앞에서 물러나왔다. 왕방현은 긴장감에 다리를 제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다. 불과 2달 전만 해도 저 어린 왕은 김종서 등 고명 대신 일파와 안평대군, 수양대군 일파 사이에서 휘둘리는 권력 쟁탈의 희생자일 뿐이었다. 금부도 사면 낮은 품계는 아니며 왕방현도 왕을 친결한 적이 있다. 그때와 비교해보면 지금의 왕은 귀신의 씨였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왕방현은 며칠 전 왕이 내린 명을 떠올려 보았다. 사실상 이미 김종서와 이야기가 다 되어 있는 듯했다. 그날 밤에 망극한 일에 대해 알고 있었던 왕방현은 김종서가 지시하는 대로 내금위와 내시위에 정예병을 가려 또분 다음 수양대군 일파를 모조리 체포했다. 권람, 한영회, 홍달손, 양정, 유수 등 조정과 군대의 포진해 있던 역적 무리들은 그날 밤에 전투 끝에 죽었거나 아니면 고문 끝에 자백하고 참수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적의 괴수인 수양대군 이후는 흑산도로 유배되었다가 신하들의 청을 못 이긴 왕에 의해 사사되었다. 숙부와 조카가 서로를 노리고 죽고 죽이다니 실로 참혹하다 할 수 있었지만 창칼을 들고 군왕을 도모하려 한 숙부의 죄가 있다 보니 아무도 수양대군을 두둔하지 않았다. 이 꼴을 본 안평대군 이용은 재빨리 태세를 바꾸었다. 그는 자신이 형제를 잘 관리하지 못한 죄를 들어 모든 가산을 왕실에 반납하고 자신을 멀리 시골로 유배시키기를 청했다. 그 역시 불측한 마음이 있었음은 한양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지만 임금은 너그럽게 용서하여 유배에서 끝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즉위 초기부터 숙부를 둘이나 없애버리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자네는 이번 일에 대해 어찌 생각하는가? 길을 가던 김종서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문득 물었다. 그 뒤를 따르던 왕방현으로서는 몸을 긴장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마치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는 듯한 진중한 물음. 저 태종대왕 때부터 사대를 섬기며 북변을 호령하고 조정을 휘어잡은 노신의 기호는 굳이 얼굴을 마주하지 않아도 그 뒷모습만으로도 왕방현을 질식시킬 것 같았다. 잠시 생각하던 왕방현은 안전한 대답을 하기로 했다. 전하께 없어 영명하신 결단으로 사직을 안정시켰으니 국가의 큰 복이 아닐까 하나이다. 김종서는 걸음을 멈추었다. 왕방현은 황망한 표정으로 김종서의 뒷덜미를 바라보았다. 소관이 무슨 말을 잘못한 것이라도. 아닐세. 죄인에게 당한 상처가 갑자기 쑤셔서 말일세. 한참 하급자인 왕방현으로서는 거짓말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적당히 좋은 말을 해주었다. 대감께서 속히 섭생에 힘쓰시어 원기를 되찾으시는 것 또한 조정의 복이 될 것이나이다. 허허, 이 늙은 몸이 나라에 더 무에 쓸모가 있겠는가. 공치사는 그만하고 가세. 김종서는 다시 발걸음을 뗐다. 그와 왕방현은 편전을 뒤로하고 관소로 향했다. 그들의 뒤로 눈송이가 하나둘씩 떨어졌다. 꽤나 쏟아질 모양이었다.